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였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뭘까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를 딱 제대로 알아두면 나머지 쫙 뻗어나가, 이렇게 계속.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나올 때마다 다 외우려고 그럽니까? 그럼 식도 알 수 있어.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 그럼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그렇지. 어떻게 읽어야 돼?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그렇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세요. 113페이지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줄칠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줄치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맞아요. 그리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식 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돼 있죠. 맞아요. 그렇지. 자, 끝났어. 소득 탄력성 개념은 이제 알았어, 우리가. 그런데 소득 탄력성에서는 추가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정상제와 열등제예요. 정상제, 열등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많이 안 물어봐. 이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추가로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정상제와 열등제예요. 이 정상제를 우등제라고도 그래. 자, 이게 뜻을 적을 텐데 뜻을 적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열등제 있잖아. 열등제는 좀 좋은 물건일까 나쁜 물건일까? 나쁜 거야. 쟤 좀 질이 떨어진 애들이야. 질이 떨어진 애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살까 안 살까? 열등제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안 사는 게 열등제야. 열등제의 뜻이에요. 소득이 줄면 그럼 많이 사. 이게 열등제야. 우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늘어나. 이게 정상제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우등제란 말이야. 끝났어. 사실은 이거로 개념이. 근데 말로 외우고 있습니까? 다 아는데 이거 외우려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상제가 뭐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제가 본인이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은 걸려도 그게 느린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내게 돼. 항상 정상제, 열등, 우등제는 좋은 물건이구나. 그래서 소득이 늘면 수요량도 증가하겠네. 맞아요. 소득이 줄면 수요량도 줄어들어. 이게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이 늘면 야, 지금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이런 걸 산단 말이야. 안 사. 이게 열등제인 거예요. 소득이 확 줄어서 에이,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사야지. 이게 열등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소고기 껍데기. 아시겠죠?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예요. 소득이 늘면 에어컨 수요량은 늘어나지만 선풍기 수요량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가스 보일러 장작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뜻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해. 이게 정상제야.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야. 제가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낸다고 그랬어. 그러면 같은 방향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야. 맞아?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럼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래요. 그거 알면 돼. 자, 교재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자, 정상제, 열등제인데, 자, 정상제 보겠습니다. 소득 증가 시에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얘기한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자,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 0보다 작아요. 이런 거 줄쳐놓으면 돼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밖에 얘기 안 했죠. 만약에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도 감소해. 그건 뭐야?
정상재.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해. 그건 뭐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상재와 열등재는 가격 탄력성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소득 탄력성에서 나오는 용어입니까? 그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소득 탄력성과 관계 있다니까. 정상재, 열등재는 무슨 탄력성과 관계 있다고? 소득 탄력성과 관계 있어요. 됐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제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 교차 탄력성은 최근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워한다. 얘를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교차 탄력성 보겠습니다.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붙이거든요. 얘는요.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려고. 자,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었잖아요. 아까 저 앞에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제가 아파트 적었죠. 이 아파트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물건이 같다는 뜻이죠. 빌라 오피스텔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근데 교차 탄력성 물건이 달라. 교차 탄력성은 밑에가 만약에 빌라 가격 변화율이면 위에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인 거예요. 이 식의 의미는 뭐냐?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물건이 두 개가 나오면 그건 교차 탄력성 문제예요. 오케이? 물건 두 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야.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빌라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데 빌라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게 교차 탄력성이지. 그럼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가장 쉬운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빌라 가격이 10% 변했어. 근데 아파트 수요량은 20% 변했대. 그럼 교차 탄력성은 얼마인데? 2조 2. 맞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교차 탄력성에서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들의 관계를 물어봐요. 빌라와 아파트의 관계를 물어본다니까. 관계. 자, 보세요. 빌라 가격이 올랐어. 빌라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해.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 이 말입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대치제입니까? 그 대치제 보완 헷갈린다고 그랬지. 내가 잘 틀린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잘 정리해두라고 그랬지 지난주에. 맞아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빌라 안 사고 이거 사러 왔다는 얘기잖아. 맞아? 이들은 무슨 관계야? 대체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해당 재화 수요가 증가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빌라 가격의 방향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네. 그럼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플러스. 같은 방향이거든. 플러스야.
플러스라는 건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0보다 크다. 이들은 무슨 관계인데? 대체제야. 대체제. 중요하거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대체제예요. 그래서요, 재화가 2개가 나왔어. 재화가 2개가 나왔어. 그리고 탄력성을 물어봐. 그러면 무슨 탄력성이다?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일 때는 이 가격의 방향과 수요량의 방향을 봐야 돼.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둘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예요. 그럼 만약에 빌라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5% 증가했대요. 그럼 이 둘은 일단 대체제죠. 그럼 교차 탄력성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분의 5, 그죠? 10분의 5, 이게 분모고 분자가 되잖아요. 0.5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빌라 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보완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죠? 0보다 작을 때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도 0보다 작아.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보완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차 탄력성이란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뜻이 그거고. 그리고 교차 탄력성에서는 재화가 2개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둘이 무슨 관계냐 아시겠죠? 이때 이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방향하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 이 뜻이에요. 자, 일단 교재 볼게요. 114페이지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옆에 보니까 뭐 요즘 최근 들어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자, 개념. 즉부터 볼게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이다. 맞습니까? 다른 재화가 변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자, 1번. 두 재화인 X재와 Y재가 대체제일 때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줄치고요. 2번 보겠습니다. 두 재화인 X재와 Y재가 보완재일 때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대체재와 보완재는 소득 탄력성과 관계 있어? 교차 탄력성과 관계 있어? 교차 탄력성. 정상재와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과 관계 있어? 교차 탄력성과 관계 있어?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낸 적은 없지만 출제자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를 정상재라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대체제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를 정상재라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재 열등재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고 소득 탄력성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대체재 보완재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고 교차 탄력성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 풀면서 해결해 볼게요. 자, 거기 1번 115페이지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까? 이 세 문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맹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알아놔야 돼요. 지금부터 맹 연습한다. 우리 시험 언제니까? 5월 말이니까. 이건 지금 바로 알아놔야 돼. 이건 미룰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들었을 때 바로 해버려야 돼. 나중에 풀지 뭐. 그러면 이거 다 까먹어버렸어. 이거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듣고 또 해야 돼. 시간이 많이 든단 말이야. 자, 1번 봅니다. 1번. 시간이 그래도 푸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물건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나오잖아. 그럼 이 문제는 분명히 밑에 안 읽어봤지만 교차 탄력성을 물어보든 이 둘의 관계를 물어본다. 항상 물건이 2개 나오면 이 둘의 관계를 묻든지 교차 탄력성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이 둘의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둘이 무슨 관계인지.
관계를 볼 때는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까? 그렇지, 다른 재화 가격. 자, 소형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죠? 맞아요? 아파트 동그라미 딱 하고요. 그리고 10% 상승 줄치고요. 자, 그럼 이제 오피스텔 있었죠? 오피스텔은 다른 물건이야. 오피스텔 자체를 세모를 딱 해. 오피스텔을 세모. 자, 오피스텔의 수요는 7% 뭐라고 돼 있어요? 7% 증가 줄치세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오피스텔 수요는 7% 증가했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예요. 알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돼. 그럼 이들이 교차 탄력성은 안 물어봤거든, 이 문제에서. 교차 탄력성은 얼마일까? 5분의 7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격이 얼마 변했어? 5. 수요량은 얼마 변했어? 7. 5분의 7 됐어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는 무슨 제다? 대체제.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고 있죠. 맞아요? 가격 탄력성은 이거거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같다고요. 자, 아파트 가격이 얼마 변했어? 10%. 근데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5% 줄었죠? 그럼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데? 10분의 5니까 0.5죠? 맞아요? 자, 이걸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문제는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난 거야. 결과가 두 개가 나타난 거라고요. 원인은 뭐였냐면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5%인가요? 5%? 10% 올랐네? 10% 올랐어. 소형 아파트 가격이 1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한 거예요. 사건이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줄어. 맞아요? 수요의 법칙 몇 프로 줄었대요? 5% 줄었대. 이건 수요의 법칙이야.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이상하게 오피스텔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오피스텔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 이 둘은 가격 탄력성이고, 맞습니까? 물건이 같잖아. 같은 물건 가격 탄력성. 얘하고 얘하고 물건이 다르지? 이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다 이 말이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분석을 딱 하면 쪼개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10분의 5. 얘가 항상 분모야. 수요량 변화가 다 분자야. 맞아요? 얘는 이제 교차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7. 맞아요? 그 다음 방향 봐야 돼. 오르고 올랐구나. 맞습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냥 머릿속에 딱 들으세요. 이제 보는 순간 바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연습이 돼야 돼. 한 번에가 절대 안 돼. 한 번에가 절대 안 돼. 지금 저희는 설명도 알겠어. 그래 맞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마르고 닳도록 봐야 돼. 어떻게 본다고? 마르고 닳도록. 종이가 뚫어져 버려야 된다 이거. 뚫어져 버려야 돼.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뚫어버려야 돼요. 이걸 뚫어버려야 돼. 뚫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들 이번 문제 딱 뜨잖아. 벌써부터 겁나요. 지문이 벌써 문제가 4줄이 돼버려. 만약 이걸 어수룩하게 그냥 그래 그렇지 알고 간 사람들은 이번 문제가 시험에 뜨잖아요. 읽는 데만 2-3분 걸려요. 파악한다고. 근데 이거를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들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또 이렇게 풉니다. 읽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올랐다. 다세대 주택이 딱 나왔잖아.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네. 이들의 관계 묻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계를 파악할 때 방향 가지고 보거든. 자,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대. 상승, 그죠?
근데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요 8% 증가했대. 이들은 무슨 관계야? 그래, 대체제야. 보는 순간 알아. 그리고 교차 탄력성 얼마일까요? 16분의 8. 이게 바로 돼야 돼요. 16분의 8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 벌써 해결했어. 해결해버렸어.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줄었대. 자, 똑같은 얘기잖아. 아파트 가격이 16% 지금 올랐다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다세대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 아파트 수요량에 당연히 영향을 주지. 맞아요? 아파트 수요량이 4% 줄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탄력성이야? 가격 탄력성이지. 가격 탄력성. 맞습니까? 가격 탄력성은 얼마일까? 16분의 4. 그렇지. 읽으면서 다 찾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한 번 봐가 안 돼요. 그럼 다 찾아버렸어. 그리고 읽으면 돼 이제. 분명히 그런 거 물어봐. 자, A 보니까 아파트 가격 탄력성 물어보고 있죠. 16분의 4. 그 다음 B에는 뭐 물어봅니까? 교차 탄력성 물어보고 있잖아요. 16분의 8. 둘의 관계는 대체제. 끝났지 뭐.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3번 한번 볼까? 계속 물어본다 이런 유형이. 3번 X지역에 오피스텔 동그라미 해야 되겠다. 그죠? 오피스텔 가격이 10% 올랐다. 그랬더니 오피스텔 수요가 오피스텔 동그라미 같은 물건이네. 가격 탄력성이죠. 그럼 가격 탄력성 얼마일까요? 10분의 15. 그래 1.5예요. 읽으면서 적어버려야 돼. 위에다가 가격 탄력성 1.5구나. 다 읽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 나왔어.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둘의 관계 물어볼 거예요. 관계는 방향으로 찾는다.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소형 아파트 수요도 증가했다. 둘은 무슨 관계? 대체제. 교차 탄력성은요 10분의 5. 됐어요? 그래. 그럼 문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차 탄력성 물어보네. 10분의 5니까 0.5.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 4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읽고 생각하고 풀고 할 시간 없어요.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기계적으로. 오케이? 정 모르겠다. 대체제 찍는다. 아시겠죠? 정 모르겠다. 대체제야. 자, 탄력성 다 했어요. 탄력성. 제가 한 김에 이제 또 이것까지 같이 그냥 다 얘기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격 변화율이 10%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예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이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10%.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5%는 가시겠어요? 그렇지. 이거 알아야지. 아, 변화율에다가 탄력성을 곱하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나오는구나. 맞습니까? 가격 변화율에다가 가격 탄력성 곱하면 수요량 변화율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이 10%야.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중요해. 지금 0.3이야.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입니까? 3%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곱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둘이 곱하면 돼. 곱하면 다 수요량 변화율이 나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식 때문에 그래. 이 두 개 곱하면 이거 나왔잖아요. 2는
3분의 6이래. 6은 어떻게 구해? 이 둘이 곱하면 되지. 맞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이거 가격 변화율이잖아요. 이 둘이 곱하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다고. 그렇지? 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래. 옛날부터 이랬어.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다른 재와 가격 변화율이 10%래. 그런데 교차 탄력성이 0.2래. 0.2. 그러면 지금 전부 아파트 수요량입니다, 이거.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2%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방향이 나온단 말이야. 이 둘은 방향이 있거든. 그럼 만약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일 경우하고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2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대. 그러면 수요량은 5%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득이 10% 증가했대. 근데 소득 탄력성이 0.3일 때하고 마이너스 0.3일 때하고는 결과가 달라. 소득 탄력성이 0.3일 때는 수요량 변화율이 3%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3%. 왜? 이게 뭐니까? 정상제니까. 플러스잖아, 지금 플러스. 플러스는 정상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수요량이 3% 증가하겠죠? 근데 만약에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야. 그럼 수요량 변화율은요? 3%?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습니까? 자, 교차 탄력성이 0.이라는 거는 이 다른 재화하고 아파트하고 둘이 무슨 관계야? 대체제. 플러스니까 대체제죠. 그러면은 다른 재화 가격이 지금 10% 올랐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어떻게 될까요? 2%? 같은 방향. 근데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2야.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야? 보완제죠. 그럼 답은 어떻게 돼? 2%? 그래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어려워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딱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음미를 해야 돼. 딱 적어놓고 있잖아. 계속 고민해야 돼. 고민하다 모르면요. 질문한다. 저한테. 오케이? 아. 제 전화번호다. 전화하세요. 모르면 문자 보내도 됩니다. 공부하다 모르면 사진 찍어. 페이지가 모르겠습니다. 좀 질문하세요. 1시까지 괜찮습니다. 새벽 1시까지 질문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넘어도 관계는 없는데 가능하면 언제든지 질문한다. 의문되는 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 그게 쌓여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큰 타격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의문나는 게 있을 때 그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까지 다 했어. 이제 117페이지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오네요. 보이세요? 수요와 똑같다. 수요와 똑같아요. 자, 뭐가 똑같다는 얘기냐면,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개념 봅니다.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뭘까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지. 맞습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 이건 절대값 없어요. 혹시나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요? 증가하죠. 반대 방향밖에 없지? 반대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방향 개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한 방향밖에 없는데 뭐가 방향이 중요하겠어요. 수요의 법칙은 반대 방향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럼 반대 방향이라는 건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을 때 의미가 있지. 마이너스만 있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 없지. 마이너스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한 방향밖에 없는데. 맞아? 근데 마이너스는 눈에 거슬리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려고 절대값 붙인 거예요.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이 다르잖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물건도 있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물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다 있으니까 얘들은 절대값 안 붙여. 자, 공급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하잖아요. 둘은 플러스 관계잖아. 어차피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그대로 놔도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거든. 원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줄잖아. 원래 둘은 마이너스 관계야.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탄력성 하려니까 눈에 거슬려.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필요 없고 그냥 숫자만 의미가 있단 말이야. 탄력성은 얘는.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예요. 네, 뭐 굳이 몰라도 돼. 혹시나 궁금한 사람 있을까봐. 나 궁금한 거 절대 못 참아. 사실 무슨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 변화율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표현 봐봐.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0인 경우가 있거든요. 0인 경우를 뭐라 부를까요? 완전 비탄력. 맞아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 맨 밑에 5번에 있네. 탄력성 0이죠? 공급량 변화율 0이잖아요. 그 밑에다 뭐랑 글자를 적고 싶다 내가. 뭘 적을 것 같까? 공급량 불변. 공급량 불변. 공급량 고정. 아까 제가 수요할 때 적어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급량 불변 이 말 나오면 완전 비탄력이구나. 맞아요.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수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자, 그럼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를 뭐라 부를까? 비탄력적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탄력성 1일 때는 뭐라 부를까요?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요? 탄력적. 무한대면요? 그래 똑같다니까. 그럼 질문해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맞아요?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은 거잖아. 똑같다니까. 이거 다 적혀 있어요. 비탄력적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 1보다 작다는 뜻이고 공급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차이 나는 거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지만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자, 수직이야. 탄력성 얼마예요? 0. 공급 곡선입니다, 지금. 수평이야. 탄력성 얼만데요? 무한대. 공급 곡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그랬죠? 맞아요. 그건 똑같아요. 공급 곡선도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자, 교재 봅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인데요. 그 밑에 박스 밑에다가 여백 있죠? 맞아요. 적으세요. 저 불러드릴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아까 수요하고 똑같아요. 직각쌍곡선 같은 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이라는 거는 더 탄력적일수록 이 말이라 그랬죠. 더 탄력적일수록 공급 곡선은 가파르게 된다. 더 완만하게 된다. 더 완만해진다. 공급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아까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탄력성을 배웠기 때문에. 아까 공급 쪽에 보시면, 자, 92페이지입니다. 아까 토지의 공급하고 단기 공급, 장기 공급 했잖아요. 그럼 아까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었죠. 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었잖아. 그럼 어떤 게 더 완만해? 경제적 공급이 더 완만하죠. 그 말은 경제적 공급 곡선이 물리적 공급 곡선보다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탄력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어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자, 양이 안 변해. 양이 안 변하는 거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야. 양이 하나도 안 변해. 0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0이거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지. 그 말은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탄력성이 커지잖아. 맞습니까?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자, 단기 공급은 신규 공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단기와 장기 중에서 어떨 때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 장기. 단기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다. 그럼 단기가 탄력성이 크다, 장기가 탄력성이 크다? 그래, 이게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다. 장기가 탄력성이 더 크니까 장기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할 때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보다 더 완만하다 그랬죠? 그 말은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 뜻입니다. 중요해.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뒤로. 자, 쭉 넘겨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 좀 많이 했다, 지금. 오늘 꼭 복습해야 된다. 118페이지입니다.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했잖아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억납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장기일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했잖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결정 요인이 있다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그러면 118페이지 안가로 4번입니다.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도 공급의 탄력성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더 작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양이 잘 늘어나는 거야, 양이 안 늘어나는 거야? 잘 늘어나는 거야. 이 개념을 기억해놔야 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을 늘려주기가 쉽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공부할 때 도움이 되도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또는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 이 개념이거든.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공급에 의해서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단기와 장기 중에서 어떤 게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워? 그래, 장기가 더 탄력적이야.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중에 어떤 게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워? 그래, 경제적 공급이 더 탄력적이야. 맞아요? 이거 개념을 알아두면 이제는 다 그냥 생각하면 돼. 자, 규제가 셀 때하고 규제가 완화될 때하고 어떨 때 공급을 늘려주기가 좋아요? 그래, 규제가 완화됐을 때. 맞아? 단기와 장기 잘 물어보고요. 규제 강화 완화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하고 용도가 다양한 물건하고 어떤 게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좋다? 그래, 우리가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건물이 있거든.
이 건물은 주거용으로밖에 못 써. 근데 이 건물은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상가로도 쓸 수 다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공장이 부족해. 그럼 얘는 공장으로 공급 못 해주잖아. 얘는 공급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양을 늘려주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장기 공급 곡선은 더 탄력적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급경사, 장기 공급 곡선은 완경사, 완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탄력성이 클수록 완만하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 마음이야. 자기 뜻을 알면 돼. 우리는 표현 방법은 똑같을 수가 없어. 2번 별표 하세요. 자, 생산기간 있잖아요.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하고 생산기간이 짧은 물건하고 어떤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클까요? 그래!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운 거라 그랬어요. 만드는데 하루 걸리는 물건하고 만드는데 한 달 걸리는 물건하고 하루 걸리는 게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 큽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번에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품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작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제품일수록 공급은 탄력적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은 크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크다. 생산이니까 공급입니다. 맞아요. 근데 생산기간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장기일수록 탄력성 커. 그렇죠? 우리 단기, 장기 할 때 그 단기, 장기는 생산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 공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 커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산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생산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길수록이 아니고 그렇지 이걸 조심하라고요. 생산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야. 이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자, 6번 볼게요. 6번 별표. 자, 읽기 전에 설명드립니다. 자, 생산량을 늘려요. 공급량,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비용이 점점 늘어나. 한 개 만들 때는 100원이 들었는데 두 개 만들 때는 단가가 150원이야. 300원이 들어가야 돼. 세 개 만들 때는 단가가 200원, 600원이 들어가. 점점 비용이 증가하죠. 이런 경우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자, 그런데 한 개 만들 때는 100원인데 두 개 만들 때는 한 개 80원이면 돼. 한 개는 100원인데 두 개 만들 때는 160원이 들어가. 세 개 만들 때는 70원이면 돼. 그럼 만들 때마다 비용이 점점 줄어들죠? 맞아요? 이거를 비용 감소 산업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배웠는데 이거. 규모의 경제. 그렇지. 이게 규모의 경제야. 그럼 비용 감소 산업일 때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더 쉽다.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세요. 6번 별표라고 그랬습니다. 줄 쳐볼게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줄 치세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생산물 줄 칩니다. 줄 쳤어요? 자, 이까지 딱 줄을 쳐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경우에는 어렵죠? 어렵다는 말은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니까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더 비탄력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생산량을 증가할 때 생산비가 감소하는 재화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더 쉽겠죠? 그때는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딱 나오면 생산량을 늘려주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면 돼. 생산량을 늘려주기가 쉽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커진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생산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탄력성은 작아진다. 더 비탄력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이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잘 이해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부패가 잘 돼. 빨리빨리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잘 상하는 물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 맞습니까? 빨리빨리 부패가 되니까 공급을 해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장에는 오랫동안 저장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오르가면 빨리빨리 창고에 있는 걸 꺼내줄 수가 있는데 빨리 부패가 돼버리니까 공급량을 늘려주려고 그러니까 없어. 썩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부패가 잘 되는 물건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작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중요시되는 생선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작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그런데 저장하기 쉬운 것들은 오히려 탄력성이 어떻다? 크다. 창고에 보관했다. 그때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교재 보세요. 그래서 부패하기 쉽거나 신선도가 중시되는 물건들은 많이 만들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맞아요. 생산을 많이 하기 곤란하다. 그 말은 탄력성이 작다. 맞습니까? 그럼 신선도가 중요시 된다는 말은 저장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이 들어? 많이 들지. 그 저장 비용이 많이 들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 뜻입니다. 어렵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된다 근데. 어찌됐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더 쉽다 이 뜻이었어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1번입니다. 119페이지 1번. 주거 서비스의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시험 기출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더라는 말을 딱 넣어주고 있지. 더 비탄력적과 비탄력적 뜻이 달라. 더 비탄력적 이렇게 해야 돼.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맞습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니까 생산량을 늘려주기가 어렵다.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다. 맞습니까? 보다 비탄력적이다. 맞죠?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장기가 더 탄력적이에요. 4번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이렇게 나왔네요.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 가격 탄력성 나오면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인허가가 어렵대. 공급을 해주기가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5번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올라간대.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더 비탄력적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 예제 1번이 체크해 놓고 꼭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탄력성까지 다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디 할 거냐면 오늘 어디 안 했냐면요. 탄력성과 균형의 관계예요. 안 한 데가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양가로 3번. 제가 이거 건너뛰었잖아 아까. 맞아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 참 중요한 걸 많이 했어요. 균형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탄력성에 대해서도 공부했거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 이게 힘들어요. 완전 비탄력 어떤 형태라고? 완전 비탄력 수직. 완전 탄력은 수평.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이거 고생하셨습니다.